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많이 내립니다. 아침에 운전 조심하시고 침수 피해나 혹시 피해 입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로 부동산 뉴스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선정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둔촌주공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을 재건축으로 이런 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둔촌주공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많았고요. 어제 설명드렸던 이제 전세대 대출 디딤돌 버팀목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았었고, 우선은 어제 그 대출은 어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잠깐 설명드리면은,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단군 이래 이제 최대 단지 규모로 해서 재건축 단지로 해서 이제 그런 홍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세대가 많다는 말은 시공사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 관련 뭐 교재나 책에서 공부하는 아니면 다른 단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환경평가, 영역평가를 조금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소음 측정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승인 조건을 조금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승인 일정이 이제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입주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합하고 시공사도 여러 가지 시공사가 있는데, 특히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소위 말해서 뭐 조경이나 아니면 문주나 도로나 앞에 이제 그런 시공사들의 추가 공사비 안건을 이제 좀 조합하고 좀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억 규모로 이제 추가 청구를 했는데, 이제 조합 측에서는 이거를 뭐 반영을 안 되는 식으로, 아니면 좀 낮춰서 한 100억대의 규모로 이렇게 이야기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한쪽의 기사에서는 입주장의 공식을 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대출 관련해서 이제 파크 포레온 올림 둔촌주공 때문에 대출 규제가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작은 플랜이 안 되셔서 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 하면은 아무리 이제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뭐 금액 상한선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제 급매를 던지시는 분들이, 아니 급전세를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픈이 돼서, 입주장이 지나면서 오픈이 되어서 이제 실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기사대로 입주장 공식을 깰지 아니면은 입주장 공식 그대로 갈지, 이게 드러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것은 시장 규제 파트의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 방향. 이거를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조금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을 가시면은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10월 18일 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한국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입니다. 2000년 이후로 이제 그 5번 하긴 했는데, 이번 긴축 기조는 3년 2개월로 가장 길었습니다. 물가 급등, 환율 불안, 가계부채 우려 등 높은 기준금리 유지 필요성이 컸다는 의미인 동시에 정책 기조 전환도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향후 금리를 3.50에서 3.25로 이렇게 미국 패드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했고,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대한 3년 2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왔다고요. 그만큼 했는데, 물가는 사실 6% 코로나 이후 그 6%가 올랐는데 2% 내로 이제 잡혔답니다. 9월 들어서 이제 둔화됐다, 그런 물가가 둔화됐다, 뭐 여러 가지 중동이나 전쟁이나 뭐 리스크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정상적인 흐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인플레이션 추이와 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이제 진전되었고, 목표 기점에 이제 빠르게 근접을 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유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빨리 물가가 목표치에 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그만큼 했다는 게 이 근거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고요. 미국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고, 유로는 뭐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갔고, 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사실은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랑 유로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올렸거든요. 올려서 이제 유지를 하다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로 이제 금리를 유지시켜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향후 이제 상황을 볼 때 전망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경기는 점차 개선되겠지만 건설도 특히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비수도권 PF 대출을 이런 거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건설 사업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수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성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소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전년 대비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결국 미국과 이제 중국을 봐야겠죠. 경제 성장률은 지금 둘 다 이제 떨어지는 시기인데 대선과 맞물려 있고 중국도 정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결국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 그러니까 이 대표를 하는 것들은 그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가계부채, 환율 등의 경계감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와 미연준 피벗 등으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었다. 이 가계부채만 본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연율 20%를 상회해서 아주 이제 특히 수도권 관련해서 아파트 가계대출이 거의 10조가 가까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계대출을 조회라 금융감독원도 이야기를 했고요. 스트레스 DSR을 이제 좀 더 앞당겼고 2단계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택 가격 오름세는 낮아지고 가계대출은 이제 5조 내외로 축소되었다. 즉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거래 감소가 감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미 연준이 정책 금리 인하를 이제 계속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것을 할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부분은 다소 완화되고 국내 여건이 집중 통화 정책을 운용할 여지가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결국 보시면 특히 서울을 보신다 하면은 갑자기 이제 정말 고점으로 해서 그 주담보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정말 그 9월 이전에 6, 7, 8월에 갑자기 막 올라왔습니다. 이제 갑자기 기사가 막 터지고 이때 아니면 이제 서울에 진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오픈을 해보니까 가계대출이 주담보대출이 거의 뭐 예. 일반 건설도 그러니까 일반 기업도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버렸고 일반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정말 큰 틀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미연준이나 미달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이 될 것 같다. 물가는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 변동성은 있지만 불안정한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고 정책의 변수 뭐 우리나라의 정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볼 것이다. 그다음 불스아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네 번 이야기를 했지만 물가금이나 GDP 갭 조합을 확인을 해보고 가지고 상충이 안 되게끔 여러 가지 물가와 가계부채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다시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결국에는 뭐 큰 틀은 없습니다. 이제 뭐 지금 장기적인 장제 성률 둔화 추세와 높은 가계 부채,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여러 가지 이렇게 커져서 했지만 추후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지금 뭐 특별한 내용들은 결국 이 미국 그 금리 인하, 기준금리, 소위 패드에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제 맞물려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막아주고 스트레스 DSR을 했고 물가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단행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불안정한 사항들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정책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합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겠다. 큰 틀은 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뭐 그 기조를 바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다는 한데 물가가 지금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 물가는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것과 거시적 관점과 이제 미시적 관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체감 물가는 정말 뭐 표현을 하자면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뭐 분들이 더 많고요. 그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정말 서민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유동성이 흘러갈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저는
제 직업은 이런 걸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뭐 예상치는 비슷합니다. 미국의 B컷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그런 상황을 볼 때 대출 부분을 계속 조율을 해줘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출 기조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치와 그 다음 소위 말해서 대선과 패드에서의 이제 B컷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보고 흐름을 사실 내년 상반기쯤에 올해 하반기쯤에 아마 패드에서 11월 12월 달쯤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내각 개편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큰 단행을 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내년 초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채무자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했고 그대로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